북방 탕리국 궁녀가 임신을 했다. 궁녀는 하늘로부터 기가 내려온 까닭에 임신을 하였다 하여 죽음을 면했다. 그러나 왕은 아이를 없애려 돼지우리에 던졌다. 그러나 돼지들이 입김을 불어넣어 살려놓았다. 해서 마구간에 넣어 밟혀 죽게 하려 했지만 말들도 입김을 불어주어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니 왕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생각하여 기르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천하게 기르려고 말을 치는 이를 맡겼다. 그의 이름은 동명이었다. 그는 활의 명수여서 왕은 두려워 또 다시 죽이려 했다. 그는 달아났고 어무수에 다다라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널 수 있었다. 그는 호수를 건너가 부여라는 나라를 세웠다.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부여. 부여는 북방의 강국이었다. 고구려도 초기엔 부여의 눈치를 보았다. 필사적으로 싸워 부여왕을 죽이기도 했지만 그 후에도 쉽게 멸망하지는 않았다. 부여인은 씩씩하고 용맹스러웠으며 도둑질이나 노략질을 하지 않았고 활, 화살, 칼, 창들을 병기로 썼다. 형벌은 몹시 엄해서 사형수의 가족은 모두 노비로 삼고 도둑질을 하면 12배의 배상을 물렸다. 타임슬립을 해서 부여로 간다면 거기서도 노트북으로 카페 자리를 잡아야겠다. 왕 밑으로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견사가 있었다. 전쟁이 나면 가들이 나서서 싸웠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낮이건 밤이건 길에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의 K-팝과 K-떼창은 부여인의 DNA가 전해져 온 것일 수도 있겠다. 옷은 흰빛을 선호해서 흰도포를 만들어 입었고 소매가 넓었다. 바지 역시 희게 입었고 가죽신을 신었다. 비단옷에 술을 놓아 입었으며 털옷도 입었다.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길을 오가는 모두가 패셔너블하다는 점도 부여인의 유전자가 큰 역할을 담당한 것 같다. 역사학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부여였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적 유전자를 교묘히 그리고 고스란히 전해주었다.